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김인순입니다.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데이터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무, 마케팅, 영업, 인사 등 현업 부서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서 리포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의 김봉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어널리틱스 서비스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40분간 발표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발표 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데이터 분석 트렌드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오라클에서는 어떤 플랫폼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데이터 분석 트렌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블록체인, 셀프 서비스 분석,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기술적인 용어 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리테일 테크, 산업사업 전형,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 자체는 사실 가장 중심이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꼭지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라는 걸 만약에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있던 지식이나 정보가 앞으로 매년 5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간혹 언론기관이나 이런 통해서 접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봤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나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이나 그런 모바일 통해서 접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1분 안에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페이스북, SNS로 유명한 페이스북 같은 게 1분 안에 90만 회의 로그인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 많이 활용하시는 구글 같은 경우는 1분에 350만 개의 검색 쿼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제가 이걸 365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조 8천억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담당자나 어떤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분석의 대상으로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미 기업들도 이런 변화들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데이터 분석이 얼마만큼 잘 되고 데이터 관리가 잘 되냐가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널 기관들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P 500 기업들이 시장의 가치 84%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자산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포춘지에서 얘기하는 기업 시장 가치의 순위나 이런 데도 실제로 IT 기업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상위 순위에 이르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빵이라고 하죠. 데이터 활용을 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순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각 업무별로 데이터 분석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기업의 변화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각 담당 부서들, 담당자들도 이런 변화들을 크게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분석에 할애하던 시간들이 이제 375% 정도가 증가됐다라는 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쪽에서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큰 덩어리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라 그러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이 비용이 어디에 쓰였으며 누가 쓰였으며 이게 왜 쓰였는지까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업들 같은 경우도 고객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영업 실적에 대해서 크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요새 일반적인 트렌드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다양한 에어로빅 담당자들이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빼고서는 뭐 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예. 4차 산업혁명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냥 ICT의 이런 기술적인 융합으로 일어난 혁명 시대를 말하고요. 물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뭐 크게 보시게 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나온 지 좀 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미 언급되기 시작한 지 다만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뭐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부터 엑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들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전략들을 갖다가 다양한 ICT 기술과 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들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시 수집하고 다시 확보한 걸 다시 분석하는 하나의 그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루는 것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산업별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산업별로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우선 제조 쪽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공장 자동화는 단순히 내가 생산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전략들이 공장 자동화에 반영이 되고 공장 자동화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다시 공장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스마트 팩토리에 반영하는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걸 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의 근간이 또 출발점은 또 분석을 통한 전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런 내가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의 현황을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그 산업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이쪽에서 생겼습니다. 내가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고객 접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한테 유통을 맡기는 이런 고객들한테 정확히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비자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플랫폼 그 분석된 내용을 플랫폼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까지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통 산업 분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농사에서 자동화라고 하면 뭐 트랙터나 아니면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발전돼서 이제 농사 짓는 그 환경에서도 이런 IoT나 이런 센서 장비들을 활용을 해갖고 날씨나 기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사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쪽은 사실 유럽 쪽이 현재 좀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머신러닝 분야나 머신러닝의 딥러닝 쪽을 활용을 해갖고 그 식물의 사진을 찍어서 농작물의 사진 찍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게 병충해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까지 분석을 해갖고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농업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 쪽에서도 사실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많이 있어 왔지만 이제 조금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런 강화된 환경 속에서 쌓이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이미 데이터 분석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 네. 활용하고 있죠. 예. 네. 현황은 어떤가요? 예. 여기서도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GE라고 그 전기 소비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설립된 지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미 스마트 팩토리와 비슷하게 공장 스마트화를 이미 추진을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플랫폼 서비스로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노하우를 플랫폼화를 시켜서 이제 타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이런 인프라 영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플랫폼화까지 해갖고 이제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 이제는 이제 세계적인 트럭 제조 회사인 그 슈미츠 카고볼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 차량이 고장 날지 아니면 언제쯤 고장 날지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생 전에 최소화시키는 걸로 또 이제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들 아시는 이제 월마트라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품에 대한 구성이나 결정을 하기 위해 그 배치나 이런 걸 위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나 행동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SNS 등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품 정보를 분석하고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받는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현재 추천으로서는 이제 다른 타 기업들한테 보다 더 뛰어난 추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이익의 10% 정도를 끊임없이 투자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마존이 진짜 그걸 통해서 고객 경험을 확 바꿔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자라입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하면은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패션 환경 속에서 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와 재고에 대한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네, 그러네요. 기업들이 재고를 예측하는데도 이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분석 시스템을 예. 사용하고 있군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확장돼서 IT 쪽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약간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요새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바일 결제라든지 생체인식 결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구글의 음성인식 기반 결제라든지 알리바바의 VR 헤드셋을 통해서 어떤 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소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수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이면에는 사실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갖다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가 이제 항저우 백화점에서는 광고판에다가 그 5개 광고판 거기에다가 이제 QR 코드로 광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거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광고판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는 사실 누가 봤는지에 대한 부분이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케팅 쪽에서. 그런 용도로 네, 확실하게 찍어서 보니까 누군지 맞습니다. 알겠네요. 예. 네. 찍어서 보는 순간에 누가 봤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또 클릭하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또 다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사례입니다. 사실 광고판은 딱 봤을 때 직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발상의 그렇습니다. 전환인데 예. 데이터로 확보하기 위한 예, 수단이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부장님 기존에도 많은 분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예. 근데 여태까지의 그런 많은 분석에도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다 달성할 수가 없었나요? 만족할 수가 없었나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분석 환경 자체는 예전 환경을 만족할 수 있었지만 사실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고민하는 거는 여기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그 분석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출발점 자체가 과거는 기업 중심이었던 거죠. 일단은 고객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내보이고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채널만으로도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 자체도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만으로도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는 많이 바뀌었죠. 네. 이런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이 고객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SNS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가면서 좀 세력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내부에 있는 환경만이 아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을 할 때도 이제 계속 빠르게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된 결과는 놓고 봤을 때도 고객들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예전에는 IT 중심에서 분석이었던 것들이 현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런 툴들 자체도 이제 조금 더 현업스럽게 변화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석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분석 환경 자체는 IT 중심의 분석,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IT 중심의 분석만으로도 어떤 효과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분석 환경은 현재 무엇이 발생했나를 보는 것이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이 변하고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담당자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서는 무엇이 발생했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왜 발생했나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합 담당자들이 직접 이런 분석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눈으로 차트나 몇 개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기계의 도움을 얻는 머신러닝 기반의 고급 분석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추세로 넘어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분석도 되게 원활하게 하려면 그래서 요즘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이걸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분석 시장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많아진 데이터 때문에 저장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쿼리를 돌리든 아니면 분석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기존 환경처럼 이렇게 딱 서버를 구매해서 구축해 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점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월 매출을 분석한다든지 특정 시점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런 컴퓨팅 파워나 자원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그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의 분석 환경 자체는 온프라미스보다 3배에서 4.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빅데이터 환경 같은 경우는 향후 2026년까지 21빌리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증강 분석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시장 같은 경우는 57빌리언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분석 환경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으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복잡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기업 내 구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하드웨어부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구축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구축되고 난 다음에도 관리에도 많이 들리고 운영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업분들이 많이들 활용하신 엑셀도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도 이런 편리한 기능 때문에 많이들 현재 사용하시는데, 데이터가 증가가 되고 나면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파일 사이즈가 커졌을 때 속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 시간의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매주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몇 시간씩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요소들로는 연결 및 통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및 처리, 그 다음에 분석 및 시각화, 이런 3가지 기능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얼마만큼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데이터들을 얼마나 손쉽게 그리고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및 처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걸
저장하고 싶어하는 시점에 얼마만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성능을 얼마만큼 빠르게 유연하게 제공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및 시각화 관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IT 담당자보다는 현업들이 많이 사용하실 기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속도 또한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업들이 많은 업무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또 유연하게 성능에 대한 부분도 언제든지 조정 가능한 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요? 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수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작업들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또 생성된 환경들이 좀 더 자동화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들 발전 방향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혁신 실현의 시간이 가속화가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극대화된다. 된다. IT 담당자들이 하던 시간에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 침해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누출 방지 안정성들이 또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약에 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는 그 안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이 장표에서 보듯이 데이터 소스와 사용자 영역만 고민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구성을 해놓은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맡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현업들이 분석 환경이 필요해갖고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IT 담당자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컴퓨터를 할당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할당하고 OS 설치 및 구성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설치, 그 다음에 권한 설정 등 이런 작업들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 2주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만약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몇 개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수분 내에 내가 원하는 분석 환경을 갖다가 바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절약된 시간을 갖다가 현업들과 IT 담당자들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에 오로지 더 접근할 맞습니다. 수 있는 예. 시간을 벌 수 있겠네요. 네. 현업이 그렇게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은 현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업이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을 직접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현업들이 하기 위해서는 IT 지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분석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약 협업이 필요하다 그럼 구성원 간의 협업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중단 없는 성능 조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죠. 가격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온프라미스 DB,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비교해 봤을 때 엑셀 같은 경우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죠. 네. 네, 많은 현업들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다만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힘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PC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성원 간의 협업도 어려운 상태고,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당연히 보장돼 다운로드 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은 제가 저렴하다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사실은 안 든다가 정답이겠죠. 이미 네. 많은 MS 오피스 사용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운영 DB로 봤을 때는 셀프 서비스가 힘든다. 권한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IT 담당자가 아니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 권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만 권한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런 DB에 접근을 했을 때 현업들이 접근했을 때는 사실 IT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IT 담당자들이 접근을 안 시켜주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온프라미스 환경이기 때문에 성능 조정을 위해서는 서버를 한번 내렸다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은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너무 장점만 써놓긴 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현업들도 쉽게 쓸 수 있게 웹 브라우저 기반의 그런 UI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기반으로 구성원 간의 협업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성까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클라우드의 특징인 중단 없는 성능 조정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네, 예. 그 장점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라클의 지금 자율 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용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많은 고객들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패스트푸드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분석 환경을 이제 구동을 하고 계셨고요. 다만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고려를 하시다가 저희 오라클을 갖다가 도입하신 사례입니다. 가장 큰 효과로는 클라우드 관리로 이제 기존의 인프라나 이런 데서 관리되던 비용들 자체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비용만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관리 자동화로 인해서 50%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분석 시점에 수분 내에 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얻을 수가 있게 됐고, 필요한 시점에 스케일 업다운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의 휴먼 에러가 감소한 관리 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또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홍콩에 있는 백화점이죠. 랜크래포드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기 보고서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쿼리를 돌리는데 2~3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5분으로 단축을 한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센트리벨이라는 그 식품 관련된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쿼리 성능 클라우드 기반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본 사례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도 성능에 대한 부분, 자동화로 인한 그 운영 비용 절감이 가장 일반적인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라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 및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소스의 연결부터 최종적으로 시각화 분석까지 전 과정을 제공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 내부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소스들로 이제 손쉽게 연결 통합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능을 통해서 저장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각화 툴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단어가 나와요. 자율 운영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오라클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오라클의 자율 운영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아주 그 특이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오라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총 2가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석 전용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라는 전용 어플라이언스 머신, 속도 빠른 머신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운영,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오라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인 이제 OAC 같은 경우는 IT 담당자가 아닌 현업들도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과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율 운행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큰 특징도 앞에 다 자율.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그 다음에 셀프 시큐어링, 그 다음에 셀프 리페어링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자율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 관리라는 건 뭐 간단하게 IT나 이런 사람의 노동력이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 모니터링, 백업, 최적화와 같은 튜닝까지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실행 중에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패치,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서 안전함을 보장하는 기능까지도 전부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IT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좋은데요. 본인이 예. 그동안 하던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매번 하게 되는 반복되는 작업들을 갖다가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그 안에서는 이제 확장 및 축소를 다운타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 보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침해 사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날 수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런 거죠. 보안 패치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이걸 적용을 못 해갖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스템에서 저희 쪽 ADW는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보안 패치들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휴먼 에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은 방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암호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로 얻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도록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담당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제품이네요. 그 다음에 자율 복구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자동화된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의 오류가 제거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백업 및 이중화, 만약에 내가 어떤 성능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다 보면 이중화가 필요한 시점에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를 자동으로 지원을 해갖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99.995%의 가용성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월에 2.5분 정도의 다운타임을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인 아까 현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죠.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하면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누구나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 과정의 모든 단계를 제공받는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접속해야 될,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사실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UI를 통해서 현업들도 손쉽게, 다만 인증 정보만 있다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저가 전부 다 웹 UI로 이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과 클릭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시각화 차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탐색부터 분석까지의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탐색부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내가 데이터를 어떤 가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까지 이런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다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분석을 위한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셀프 서비스 분석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누구나 모든 단계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탐색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OSC 안에서는 이런 탐색 단계에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포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탈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탐색을 통해서 원하는 외부 데이터든 내부 데이터든 연결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된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인사이트를 얻기 힘든 상황도 있거든요. 내가 처음 분석하는 만약에 데이터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설명해줘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현재 어떤 분포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떤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까지 분석을 해주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약간의 편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정규 표현식을 어떤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편집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실 IT 담당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도 UI를 통해서 이제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연계한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사실 가장 쉬운 거거든요. 데이터 준비까지가 사실 분석에서 가장 어렵고,
데이터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바로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쉽게 바로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차트를 추가적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다 마우스와 클릭만으로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 다음에 사실 리포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맞습니다. 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되게 현업 담당자들 예. 고민 많은데 오라클의 솔루션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봐 주시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 쪽에서 이제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화면인데,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현재 기업 담당자들도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매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총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출 정보의 시각화 같은 것이 그런 형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 정도를 본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현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 기반으로 이런 것들 시각화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눈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지역별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 및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 또는 서비스별로 이제 어떤 매출 현황을 보인다든지 이제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흐름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차트가 이제 생키 차트라는 건데, 내가 시작한 지점부터 이제 종료되는 지점까지에 대해서 매출액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건수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각화해서 보는 하나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 차트를 통해서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강 분석처럼 요새 트렌드가 되는 머신러닝, 내가 눈으로 이해하기 힘든 데이터들을 갖다가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GUI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보고 바로 결과를 갖다가 바로 또 시각화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오라클의 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발표를 듣다 보니까요. 네. 저도 실제로 한번 배워서 우리 전자신문의 기사가 어느 정도 그 고객한테 미치고 네. 있고 어떤 네. 분석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런 거 실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오라클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그 데이터 관리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핸즈온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그 고객 초청을 받아서 현재 그 고객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담당이나 아니면 영업 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이 이제 IT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런 교육을 받으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교육 자체를 IT 담당자보다는 현업에 포커스해서 현업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석에 관심 있으신 현업 담당자분들이 많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은 높은 품질의 분석 결과는 이제 수준 높은 데이터 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통합된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운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저장 및 처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손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분석 도구를 통해서 현업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하는 동안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오라클에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오라클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오라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실제로 분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연결 통합, 그 다음에 저장 처리부터 시작해서 현업들의 시각화까지 하나의 통합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 직접 분석을 실행하는 추세인데
현업 사용자들의 경우 IT 지식이 실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OCA의 경우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분석을 실행하고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 툴이 쉽게 구현되어 있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아까 그 분석 트렌드에서 약간 언급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셀프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인 시대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툴들 자체도 전문적인 IT 지식이 없는 현업들도 손쉽게 분석할 수 있게 직관적인 UI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핸즈온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현업분들도 간단한 몇 개의 기능만 이해를 하고 나시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직접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핸즈온 행사 네,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 현업에서도 좀 빠르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라고 하죠. 요즘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툴의 연동 사례가 있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RPA도 요새 또 각광받는 하나의 그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UiPath라는 RPA 전문 업체와 해외에서 자동화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추후에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뭐 해외사라든지 국내 사례가 없다면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OCA는 기존 ERP 시스템이나 온라인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대시보드 형태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기능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약간의 그런 어떤 구성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트랜잭션 실제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제 성능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ADW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모니터 같은 걸로 띄워놓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리프레시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플러그인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실제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박시연님께서 직접 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볼까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고객이 요청하면 새로운 분석 모델을 반영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데이터 분석 종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고객이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장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해서 분석을 돕는, 그리고 좀 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마다 사실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특정한 종류는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특정 종류라기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팅 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엔드 유저가 이 레포팅 툴을 직접 편집해서 보고서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정말 실무에서 현업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형적인 리포트를 정형적인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서로 사용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IT 중심의 그 복잡한 툴이었던 BI 형태의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고서를 갖다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업들이 사용하는 그 OAC 기능 중에서 일단 내가 시각화를 한 걸 갖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각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보고를 하실 수도 있고, 이걸 문서로 다시 다운 받아갖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 등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역량을 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분석했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머신 러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굉장히 실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많은 고객들이 저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능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OAC 중에 강점 중에 하나가 explai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 처음 분석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익스플레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에 대한 관계도라든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트들을 쭉 만들어주고요. 아, 머신러닝 네. 그런 약간 커멘트를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트를 만들어주고 차트에 대한 설명까지 달아준다면 이걸 본 다음에 활용하셔도 되고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할 거에 대한 그런 기초 자료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지를 사실 아직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점점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분석 능력에 대한 내재화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면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알고리즘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 돌릴 때도 학습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해야지 실제로 머신러닝이 효과가 나오듯이 실제로 데이터도 충분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도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우리는 진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분석하려고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쓰레기 데이터. 그러니까 양은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BI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오라클 분석 클라우드로 전환 프로젝트 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기존에 이런 BI 솔루션들을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 이 디지털 전환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로 가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여기 답을 좀. 이 같은 경우 기존의 BI 솔루션들을 갖다가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시는데 사실 케이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갖다가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만약 오라클이 아닌 뭐 다른 솔루션, 다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하둡 기반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기존에 만들어 놓으셨던 리포트라든지 이런 시각화 내용들을 갖다가 옮기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A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OAC는 저희 OAC군요. OAC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이 이제 저희 그 오유라고 해서 오라클에서 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직접 빠르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간단한 교육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소개해드린 저희 핸즈온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핸즈온 교육은 하루죠?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 1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반나절만 하면 나도 분석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베이스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잡은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 처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정형해 놓은 리포트만 엔드 유저가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엔드 유저가 직접 리포팅 할 수 있도록 편집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엔드 유저가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엔드 유저가 직접 리포팅. 네, 질문이 조금 복잡해서 김 부장님 다시 보고 계신데요. 리포팅 하는 쪽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요 기능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전문 IT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BI 툴 같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엔드 유저가 저는 현업이라는 기준 하에서는 약간 복잡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OAC에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 기반의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하시면은 직접 그런 편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화와 실시간 고객 대응 등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는 기업이 중시하는 아주 큰 경쟁력 요소인데요. 분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
속도와 민첩성이라는 목표에 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오라클 오늘 소개해드린 솔루션 이용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신속하게 처리된 시대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 환경 얼마나 빨리 구축하고 실제로 현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런 내가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 도와주는 형태로 이런 툴들이 많이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분석 시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줄이기 위한 부분들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분석하려고 올리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편한 대신 돈이 들어가면 회사는 싫어할 텐데 이거 정말 아주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리자가 힘들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 사장은 원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네. 일단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현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툴들이 클라우드로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대신에 내가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장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 바로 효과가 있다면 어떤 대표님도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OA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사용자가 요청하는 기능 추가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OAC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익스텐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능 플러그인 형태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별도 익스텐션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서 등록을 하시면은 추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있는 기능 외에도 별도로 개발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SDK라고 해서 개발 툴킷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툴킷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추가 도입을 되게 많이 고려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나 제품 구매 이전에 트라이얼 형태로 얼마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제 실제 기능 검증을 좀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프리 트라이얼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마다 그 제공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핸즈온 교육에 오시면은 저희가 2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정을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들으신 분들 핸즈온에 많이 참여하시면 혜택도 있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OAC죠. OAC 미사용일 경우 분석 업무에 대한 지연 등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별도의 분석 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각화를 위한 거는 별도의 툴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 활용하신다면 가능은 하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질문이 참 많은데요.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ADWOAC와 스플렁크 등 데이터 처리 방법 등등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대용량 정형 데이터는 가능하지만 사실 ADW의 데이터를 저장한 AW 같은 경우는 이게 광경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를 위주로 분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거 약간 분야가 되네요.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플랫폼을 자체 구축할 경우와 비교해서 오라클 플랫폼은 구축과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고객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얼마예요? 질문. 이거 제일 많이 질문하시죠? 네. 질문하시는데 사실 이건 케이스가 너무 달라갖고 네. 요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한번 미팅을 통해서 한번 도출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각 회사가 원하시는 플랫폼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답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 질문 되게 어떻게 보면 오라클한테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왜 클라우드에 늦게 들어왔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도 왜 늦게 들어왔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이게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통해서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리 회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이제 뭐 해외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한국까지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약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이미 생겨가 이어져 있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센터도 이제 만들어지기 내년에 발표를 했죠. 내년에 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네, 오라클이 지금 한국 데이터 센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데이터 센터도 최근에 오픈월드에서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라클도 이제 클라우드 쪽에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격상 뭐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1단계 정도 아야스 쪽 플랫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의 바람을 타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에 있는 기능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태블로? 기능상으로 보시면은 기능상으로 만약에 시각화만 놓고 기능상으로 비교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셀프 서비스 기반의 시각화 툴들 같은 경우는 현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누가 더 편리하냐 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은 비슷하지만 저희는 다만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라든지 또 저희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데이터 저장, 연결, 저장, 처리부터 하는 하나의 분석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능적으로는 좀 범위가 좀 넓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솔루션 설치 시 지원하는 OS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최소 인프라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설명드리면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설정만으로 바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데스크탑 버전으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64비트 기반의 그 윈도우즈나 이런 OS만 제공이 되면 이제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대비 우수한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파워 B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별점이어서 꼭 설명을 드리면은 파워 BI 같은 경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기보다는 이런 시각화 도구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이제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범위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부터 그 기능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얼마만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뭐 어떤 마트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다 제공이 되고 이제 최종적인 시각화까지 하나의 그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 다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라클과 함께 현업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라클과 함께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를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